며칠 전 사하라 사막에 눈이 내렸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습니다. 기후 변화가 이 정도로 심각할까 생각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소식을 살펴보면 1월 27일 기준 우리나라 신규 확진자는 497명, 전 세계적으로는 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언제쯤 다시 자유로이 여행하고 2002년 월드컵처럼 축구 응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날이 오긴 오는 것일까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포르투갈 프로축구 명문 클럽인 SL 벤피카를 잘 아실 겁니다. 벤피카는 19일 클럽 홈페이지에 회장을 비롯한 선수, 코치, 스태프 등 최소 17명이 집단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벤피카의 집단 확진에 포르투갈 축구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 각국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을까요? 먼저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전 26일부터는 유럽과 브라질에서 입국하는 여행 금지를 대부분 취소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금지령을 해제한 이유는 이들 국가가 미국의 보건당국과 높은 협력을 유지하고 있어 신뢰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항공기 승객은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나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의 취임으로 미국의 코로나19 방역 지침도 크게 변화됐습니다. 바이든의 한 대변인은 트윗을 통해 팬데믹이 악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더 전염성이 강한 변종들이 출현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은 국제여행에 대한 규제를 풀 때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된 나라들의 국민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다시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이 같은 견해 차이는 지금 시기에 가장 대표적인 이슈를 반영합니다. 즉 심각한 팬데믹 상황에서 최대한 봉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적당히 개방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각국은 봉쇄 조치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공이 취하는 질식식 봉쇄 정책이나 서방 일부 국가의 반봉쇄 정책이나 모두 이러한 봉쇄에 속합니다. 하지만 질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갈수록 많은 전문가들이 다른 조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플로리다주의 역학추이를 대조해보겠습니다. 18일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누적 감염자 수는 300만 명을 넘어섰지만 플로리다주는 157만 명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가장 엄격한 봉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공립학교 학생 600만 명은 지난해 3월부터 대부분이 원격으로 수업을 받았습니다. 술집과 식당 등에 대해서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아예 봉쇄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하지만 플로리다주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플로리다주의 공화당 주지사도 지난해 6월까지는 한동안 봉쇄 조치를 취했지만 이 조치의 폐단을 발견하고 여름부터 많은 봉쇄 규제를 취소했습니다. 술집과 식당의 개업을 허용하고 더 많은 개방적 조치를 취하며 경제를 부활시켰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16일 기준 인구 10만 명당 추가 감염자 수는 캘리포니아주는 105명, 플로리다주는 64명이고 입원율은 캘리포니아주는 56명, 플로리다주는 36명입니다. 한 미국 언론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민주당 주지사에게 엄격한 봉쇄령을 취한 캘리포니아주와 더욱 개방적인 플로리다주의, 이 같은 데이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에 대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최고 위료 책임자를 역임한 리처드 샤바스 박사는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지사에게 봉쇄를 반대한다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봉쇄는 계획된 팬데믹 대응의 일부가 아니었고 강력한 과학적 근거도 없다. 또한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온건한 조치에 비해 그 효과가 의심되고 봉쇄 조치 자체의 비용도 지나치게 높다 라고 하였습니다. 샤바스의 주장은 미국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주의 실제 사례와 맞물립니다. 봉쇄냐 어느 정도의 개방이냐를 놓고 각국마다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봉쇄 정책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중국이죠. 지금 중국에서 코로나가 매우 빠르게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국이 채택한 방법은 여전히 융통성 없는 봉쇄입니다. 매우 우매하고 야만적인 방법으로 발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중국 대륙에서 전해온 영상에서 엄격한 방역정책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에포크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헤이룽장성 치치아얼의 한 아파트 주민은 전화 인터뷰에서 치치아얼은 지난주부터 사실상 봉쇄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버스 운행이 중단되고 택배가 끊기고 백화점 식당이 문을 닫고 출근도 대부분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파트 현관문은 철제 난간으로 막아서 용접됐습니다.
음식과 일용품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는 그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또 현지의 인터넷에서 역병과 관련해 당국과 다른 정보가 나오면 곧바로 삭제된다고 합니다. 이런 역병이 긴박한 가운데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베이징과 허베이 지역 2022년 동계올림픽 공사 현장을 둘러보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런 국제대회는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희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반드시 잘해서 크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지난해와 달리 시 주석이 공식 석상에서 마스크를 꼭꼭 눌러쓰고 꽁꽁 싸매고 다녔다는 점도 이번 대륙의 역병이 이전보다 심각했음을 짐작케 합니다. 애리조나대 중국계 양징도한 객원 교수는 역병이 발생한 후 전 세계가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거나 퇴치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감염자와 사망자 수치는 여전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방역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양 박사는 현재 사람들은 모두 바이러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자신의 건강에 대한 조절을 소홀히 했다며 만약 사람들이 관심을 외부에서 자신으로 돌린다면 다른 수확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양 교수는 또 사람의 건강 상태는 생활습관, 행동, 정서, 관념, 더 나아가서는 신앙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서 만약 사람마다 외부 요소의 변화보단 자신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면 이번 역병에 대처할 때 아마도 더욱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조화롭게 하는 데는 명상, 수련 등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2007년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정신과 교실에서 의학의 입장에서 본 명상의 기능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단일광자 방출 단층 촬영을 통한 연구에서 인터루킨과 감마 인터페론의 면역관계 지표가 정상화되고 림프구수 증가, 인플루엔자 접종 후 항체가 더 많이 만들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애플, 매킨토시 컴퓨터, 픽사, 아이팟, 아이폰 그리고 아이패드 등을 가슴과 직관으로 만들어냈다는 스티브 잡스도 명상을 통해 삶의 본질과 깨달음을 추구했던 혁신가였습니다. 잡스는 그때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요한 것이라곤 한 잔의 차와 조명, 그리고 음악뿐이었습니다. 지난해 1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로 확산돼 충격을 줬다면 올해 초는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국 소재 민간 연구지원기관인 웰컴 트러스트를 이끌고 있는 감염병 전문가 제레미 파라 이사장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유행하게 된다면 또 다른 대유행을 몰고 올 수 있다. 지난해 초 팬데믹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예측하기 어려운 단계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세 가지 변이 바이러스가 모두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를 걸고 있는 백신마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백신은 작년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 구조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는데 변이된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을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백신이 여기에 맞춰 계속 재설계되고 수정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1억 명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 팬데믹 현상에는 또 다른 숨겨진 의미가 있진 않을까요? 어쩌면 코로나 이러한 질병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영화 제5원소에서 소녀가 인류의 역사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는 증오 속에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전쟁, 자연계의 물질 체계를 무너뜨린 핵폭탄, 대하천의 허리를 잘라버리는 중국 샨샤댐이나 우리 4대 강 정비사업,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인권도 생명도 무시하고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장기를 빼내어 매매하는 장기매매 등을 꺼리낌 없이 행하고 전통과 도덕을 던져버린 인류에게 서로에게 사과하고 자연에게 사과하고 자기를 존재케 하는 모든 것에 사죄하라는 의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30년에서 50년 전 인류의 80%가 하늘을 공경하고 신을 믿는 종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믿는 종교 믿음으로 돌아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참회하고 뉘우치며 우주의 조화로움을 본받으며 생활해 나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